수요일에 만나요 언론 아싸 공영 언론 살려요 언론 아싸 지키자 공영 언론 아싸 언론 아싸 아싸 언론 아싸. 아닌 것 같은데.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제 짝꿍 최영길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소개 부탁합니다. N 본부부터.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애칭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의 애칭은 바로 공블리인데요. 수요일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언론아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공블리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전부터 10분 정도가 지금 10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가 대기를 해주셨고 지금 지금 10분 우리 공블리 10분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은 우리고 나머지 4명 정도가 이제 4분 정도가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100분 넘는 공블리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공블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아싸 지난주 역대 최고 조회수가 나왔어요. 10만 뷰. 12만 7천 뷰. 12만 7천 뷰. 이호찬 본부장이 살면서 이런 조회수 처음 경험해 보시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뭐 사실 뭐 이게 좋은 일은 아니긴 한데 네. 하여튼 지금 언론 상황에서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다는 게 맞아요. 되게 감사하죠. 사실 저희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사실 뭐가 막 무슨 엄청나게 재밌고 뭐 맞아요.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공블리님들 덕분이고 그 중심에 KBS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KBS부터 시작해서 각자 지난주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KBS 앞서서 M님, Y님, T님. KBS 지금 여기 왔다. 우리 여기가 그렇네. 지금 맞아요. 세트가 바뀌었잖아요. 예. 세트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세트가 KBS 본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 본부. 예, 언론노조 KBS 본부. 맞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짜 잠깐 멈칫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엄청난 이동관 아웃풋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봐 보고 무섭죠? 어떤 투쟁 본부를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 번 두 번 정도 망설이다가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본부에서 정말 투철한 간절한 마음으로 투쟁의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박민 사장님 똑똑똑 이게 인사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분 퇴근했습니까? 아마 퇴근했을 거예요. 그래요. 칼퇴근. 아쉽네요. 하지만 박민 사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송으로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지난주에 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일단 제가 지금 거의 멘탈이 지금 막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들이 YTN을 민영화 시키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 30일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YTN 민영화를 완료하겠다. 네. 그래서 29일 날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유진그룹을 YTN 최대 주주로 승인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네. 이거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보가 하나 왔어요. 지금 방통위원이 2명인데 그중 한 명이 이상인 변호사라고 있어요. 변호사. 그분이 예전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그룹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심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유진그룹이 예전에 하이마트를 인수했는데 그때 하이마트 선정국 회장과 이명 계약을 맺어요. 그거와 관련된 이 소송이었고 네. 그렇죠. 그럼 유진그룹이 여기 안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건 여태까지 뭐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2명 있는 이동관, 이상인, 방통위 네. 체제에서 그 지금 일종의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아주 중차대한 그 최대 지주 변경의 건을 승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재척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 같고 네.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그럼요. 네. 내일 가서 방통위에 기피 신청을 내려고 그래요. 아, 이런 근거들을 이상인 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은 네. 방통위 부위원장은 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도 YTN을 상대로 4건의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YTN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예요. YTN에 지금 8억 원 내놓으라고 지금 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YTN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문제인 권리가 최대 있는가? 변경 심사를 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판정하나요? 그 기피 신청. 근데 웃긴 게 그 판정을 그 둘이에요. 이동관이랑 그러니까 이상인.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런 거에 대한 돼. 좀 제도적인 이게 미비가 방통위를 너무- 5인이었는데 2인 체제로 가면서 이렇게 이상한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5인 중에서 2인인데 2인 중에 2사람이 다 관련자다. 이러면 이게 심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안 해야죠. 없잖아요. 안 해야 맞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동관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을 받으면 이동관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이동관에게 주어진 큰 임무들이 남은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웬만한 건 다 해치고 제일 갈까요? 큰 임무 중 임무는 하나가 다- 사실 YTN 심사인데 다 클리어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TBS 말할 것도 없고 YTN의 그 미정화 나가 사형화까지 마무리되고 KBS 이미 다 그러니까. 사장 교체돼서 지금 망가지고 있죠. 네. MBC가 뭐 다음 MBC. 화가 많이 나셨네 갑자기 K님. 아니 근데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어요? 건익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권태선 아니, 저는 이사장은. 우리 얘기하기 전에 네. 이동관 정말 대단한 게 유진 기업이 처음에 뭐 낙찰을 된다고 막 했을 때 방통위 무슨 심사 과정에서 되게 엄격하게 엄중하게 보겠다라는 식으로 인터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뭔가 1, 2주 만에 이거를 뚝딱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네.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바뀐 게 10건 있었는데 대부분 심사하는데 2달 내지는 석 달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아. 부끄러움이 없네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한 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진기업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네. 그걸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국민 상대로 사기친 거죠. 네. 거짓말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분 매각 속도전이 가장 큰 이슈이고 네.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YTN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네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MBC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해서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까지 이제 MBC를 잡으려고 뭔가 동원되는데 이거 네. 다 안 되니까 이제 권익위까지 동원이 돼서 그때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박문진 이사장과 또 다른 이사 2명의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 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근거를 댄 게 아니라 의혹 제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 그 위반도 아니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돼서 뭘 확인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법인카드 내용들 그 전에 이제 방통위가 그 박문진에 대한 현재 그 사무 검사를 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을 법원에 권태성 이사장 이제 집행정지 신문할 때 방통위가 제출했어요 추가로. 네. 그렇게 했던 내용과 사실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제는 권익위가 또 이거를 이제 더 문제가 있느냐 얘기하면서 이거를 다시 방통위에 뭔가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해임 사유였던 거예요. 해임 사유에 추가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방통위가 나중에 사무검사에서 이 법인카드에서 이게 그때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네. 내역들을 법원에 다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정부를 견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권익을 보호해야 될 감사원이나 권익위 같은 사람들이 그런 단체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그렇죠. 오히려. 시대 민주주의의 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하신 게 KBS 지금 박민 사장 같은 경우가 네.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예. 1,500만 원을 받아서 그렇죠. 저희가 권익위 지금 신고해뒀는데 그런 건 빨리 안 하죠. 무소식이야. 아,
근데 언론에 이건 나오죠. 뭐또 털었던 것도 완전 먼지 뭐 날 때까지 못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 기준이라도 뭐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완전히 진짜 그 편파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말이 안 문제가 되는 있는 게 거죠. 그 이동관 방통위가 권태성 이사장의 보궐 이사로 임명했던 예전에 김성근 전 MBC 본부장 있었잖아요. 그때 네.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회사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 5천만 원 제대로 잘못 써갖고 토해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인정하고. 네. 그런 사람을 박문진 이사장이 보궐로 이동관 방통위가 임명한 거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법인카드 이 몇백만 원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가 불명확하고 법원도 사실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넘어간 사안을 또 수사 의뢰하고 마치 문제인 양을 또 확산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어처구니가 없죠. 이 양반들이 워낙에 무도하게 이렇게 해서 혹시 이동관 탄핵 전에 그 경찰 수사 의뢰를 빌미로 해임을 방통위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뭐 짓을 하여튼 할지 그러니까 이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네. 무슨 짓을 할 수 할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다음 주 되면 어떤 상황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법원에서 그 수많은 사유들에 대해서 해임을 집행을 정지시켜 놓은 마당에 네. 또 다른 사유를 갖고 다시 이걸 해임을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여러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이미 해임을 시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기존에 해임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일단 문제도 있어서 근데 하여튼 얘네들이 아니죠. 하여튼 이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사실 MBC에 대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죠. 그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기관이나 이제 감시 기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완성돼야 될 그 고리가 뭐냐면 언론에 대한 이 장악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언론인데 이제 그런 것들 보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아야지만 이제 그러한 권력 기구의 사용화가 완성이 되고 스무드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네. 이동관 이 탄핵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큰 저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권익위가 어제 네. 브리핑하기 한 10몇 분 전인가 공지하고 와서 짧은 보도자료만 읽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별도 기자 질의응답도 안 받고. 네. 좋습니다. MBC 그리고 TBS. 네, TBS는 좀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소연?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한 법정 제재가 또 의결됐거든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작년이야, 작년? 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1차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영어를 좀 사용했었어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맞아. 네, 그때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두고 되게 많은 방송사들이 맞아, 좀 맞아. 너무 과한 영어 사용에 대한 네. 문제 의식을 좀 내비쳤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뉴스공장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저희가 좀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조롱했다, 희화했다 네. 라는 것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롱과 희화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저는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금 3차례 정도 뉴스공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길님께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건데 방송 심의 제도가 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심의제도. 네, 방송 심의 제도가 네. 정당 간 추천을 받은 그 인사들이 방통위를 운영하고 근데 그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보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심사를 하면 그게 거의 다 공영방송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들이에요.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왔대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방심위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법정 제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방송 심의제도 자체가 지금 되게 오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마치 하나의 법관처럼 네, 이렇게 되고 법정 제재를 많이 받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제어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KBS, ETV도 마찬가지고 저희 TBS도 내년에 제어가를 받는데 심사에서 탈락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도 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가 심의하는 건 자체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일단 국가 권력이 이제 심의할 수 없게 헌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간 자율기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가 부정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중간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자율 독립기구로 만들었지만 이 민간 자율 독립기구라는 자체에서 이제 민간이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않은 상태. 심의라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약간 그래도 좀 보완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장기적으로는 이 심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보도를 심사한다고 들었거든요. 세계에서 되게 그런 유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맥락상 언론 보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제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국가가 그 어떤 심의 제도나 어떤 민간의 어떤 결정권 안에 상당히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정권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광채님께서도 아니 1년 지난 방송을 가지고 왜 심의 한 해 만에 X인가요? 했는데 그좀 정말 심지어 진행자가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네.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네. 이제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네, 굉장히 등본 못 대고 막. 등본, 네. 인감 이런 것들 다 은행 업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마비가 됐습니다. 주민센터, 민원24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복구가 안 되고 오늘도 한 20분 정도 행정 시스템이 맞아. 마비가 됐는데 이게 외교부에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외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되게 전산망 이런 게 긴급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도 외교통상부에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잠시 또 멈추는 바람에 근데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등본은 왜 들어가셨나요? 대부분 왜?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2년 전에 저는 청약에 여기 당첨이 돼가지고 네. 어제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청약 통장 네.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청약 통장은 제가 15년 동안 부었고 거기에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이거를 촘촘하게 채워서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박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조롱받고 있대요. 되게 나의 이런 성실함과 나의 땀에 되게 조롱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찬스 없이 어떤 주가 조작 없이 잔고 조작 없이 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될 때, 그러니까 지질이 일도 못하는데 언론에서 이걸 비판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싶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KBS에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 멈춘 것에 대한 자, 보도가 이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규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KBS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네. 자, 그날 행정 전산망이 다 완전 셧다운된 네. 그날 이 재난이잖아요. 사회적 재난도 재난입니다. KBS 재난 주간 방송사죠. MBC, SBS는 탑뉴스로 다 다뤘어요. 네. 모든 언론사들 주요 뉴스로 다 다뤘다고요. 그죠? 근데 KBS만 유난히 저기 후순위에 배치된 거예요. 이 재난 상황을 재난 주간 방송사가 그러니까 KBS가 네, 이걸 등한시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건 뭐냐면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자발적인 일종의 그 자기 과잉 검열? 충성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부의 자기 검열. 규제보다 더 국민이 무서운 바꾼 게 간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제 보도 수뇌부들의 판단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부 검열이 저는 규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거보다 앞서 나간 뉴스가 뭐예요? 순방보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게 계속 저도 다른 방송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이 미화하고 홍보하는 방송,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땡윤 방송을 네. 하고 뭐 주로 안보 얘기들 쭉 하다가 전 정권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그럼 에이펙 보도할 때 중국은 만나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건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그래요? 비중을 얼마나 두고 거기에 얼마나 좀 나를 세워서 시진핑 3분 지적하냐만. 만났다고 네. 했다고 들었어요. KBS 보도에서 네.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60 이런 맞죠? 것도 이제 어제만 같은 경우 영국 갔을 때 뭐 이렇게 마차 행렬 왜 그런 거 지나가고 하면 그 앵커가 네. 자기가 이제 런던 특파원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 아 진짜요? 그런 많이 멘트를 났다고 했다고요? 이렇게 멘트를 아, 그렇게 진짜요? 그런 뉴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KTV인가? 라고 원래 있지 않나요? 정부 방송해주는 그렇죠. 게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KBS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지금 TV 조선이 이거 말해도 되나? 네, 그랬어요. 지금 긴장하고 있다잖아. 아 슬프다. 슬픈 얘기다. 너무 슬프네요. 길님. 네.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재난 이 자체가 재난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렇네. 이거 자체가 재난이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생각을 좀 잘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KBS 재난주간 방송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도 선별적인 것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권 보위나 정권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뭐 리더의 어떤 이미지에 훼손되는 재난들은 좀 최소 보도. 그 일단 이제 부작용이나 피해는 당연히 이제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지난주 금요일 뉴스 큐시트 보니까 앞에 APEC에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중일 오염수 입장 차석 대화 해결 합의, 뭐 바이든 나오고 네 번째로 이 먹통 이걸 다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사는 다 이걸 탑으로 대부분 그렇죠. 다뤘는데 앞에 대통령 동정 관련을 세 꼭지로 다루고 그 뒤에 이제 붙인 거죠. 아 정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시각 150분 넘는 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공블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메인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토크는 바로 박민 일당에게서 KBS를 지켜라. 먼저 이제 박민의 이미지를 좀 보고 박민이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KBS 박민 사장이 취임 다음 날 대국민 사과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민 사장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언론아스에서 회초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회초리. 자, 한 기자님께서 회초리를 박수 치는 게 모르겠는데 지금 회초리에. 네. 자, 박민 사장님께서 우리가 KBS까지 왔는데 사실은 직접 회초리를 아니, 때려드려도 되긴 하는데 제 회초리는 퇴근하셨다고 어디가 해가지고 저분은 근데 그냥 얼른 주고 빨리 도망가시네요. 자, 그래서 회초리를 이제 때릴 텐데요. 지금부터 큰티님 그리고 길님 저 오윤혜까지 국민을 위해 박민 사장에게 회초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박민 사장의 죄를 외쳐주시고 그에 대한 죄목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모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요. 네. 제가 회초리를 맞아만 봤지. 회초리로 때리는 거. 회초리로. 아 회초리. 회초리로 때리시고 회초리를 때리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아, 네. 저를 그렇게 지적하시면 오늘 방송은 안 끝납니다. 잘 때려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회초리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패널들을 백수 만든 죄. 이 사실 회초리는 뭐 한 5천만 국민의 형량에 가고 5천만 대를 때려야 되는데 제 팔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대표로 5대, 5대, 5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헤이! 스냅이 네. 좋으시네요. 네! 맞아라! 네, 5대. 좋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자꾸. 이 회초리가 직접 전해져야 되는데 아쉽고요. 우선 하루아침에 KBS를 떠난 고정 패널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알려진 바로 뭐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씨 그리고 최욱 씨 더 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외 패널들 저 또한 이제 KBS를 떠나게 됐고 방송 언론아스 하려고 오랜만에 왔는데 김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5년 이상 책 소개 본인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책 소개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제작진분한테 이거 계속 출연하실 생각이냐 KBS 라디오.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선택권을 넘겼다고 했는데 김갑수 선생님이 도저히 출연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잘린 분도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엉망이 된 KBS에 자기가 출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만두신 패널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준희 이제 교수님도 정준희 네.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인 또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폭력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지금 막 무참히 막 잘려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있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 KBS라는 그 이미지 이제 이런 뭐 우리 채널을 통해서 굳이 뭐 그 패널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관들 이런 걸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굳이 나는 이제 이 채널과는 못하겠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역시도 막 가늠이 되질 않아요 이게. 이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그럼요. 일인데 예, 예. 그 기자의, 그 작가의,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조회수도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홍사원의 경제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연할 당시 10만, 20, 100만 조회수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어제 올라온 거 1000회, 2000회. 이거는 KBS 입장에선 수익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져버리게 된 건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예, 있는 예. 부분이 그러니까 아닌가. 사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요. 배임죄죠.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한 거냐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 KB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KBS 얘기하러 저희가 KBS까지 왔기 때문에 K님에게 이 회초리가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강성훈 본부장님이 힘이 세 보이지가 않아요. 팔이 얇아. 네. 요새 힘이 네. 얇아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저는 이 쌍팔년도 땡볕 뉴스를 부활시킨 죄라고 적어 두셨는데 네. 뭐 88대 아까 5천만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때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거 회초리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감옥 거예요? 가야 된다. 감옥을 보내야겠다.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법 경영. 경영이 옳은 경 아까 그 저기 뭐 배임 혐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냥 불법 경영에 뭐 위법에 이게 지금 이 목록 보십시오. 목록 제가 저 어제 엊그제 남부지검부터 쭉 돌았거든요. 이 목록이 뭐 고발 조치들 하고 돌아온 거. 불법적인 부분들. 불법적인 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상식을 뭐 깨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불법. 불법. 이건 회초리로 안 된다. 회초리는 감옥 안 가야 된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구해왔는데 M님께서는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하셨는데 K님께서 이걸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톤이 달라. 네. 자, 근데 한동희 기자를 어디 가셨나? 네. 던져요. 한동훈 아니고 한동훈. 자, KBS 얘기 조금 더 해볼 거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 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KBS 우선 9시 뉴스톤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는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전합니까? 예. 그럼요. 네, 여전하고. 그 아까 제가 전산망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네. 전산망 얘기 드렸고 아까 마차 그 얘기도 했죠. 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방송된 온에어 멘트고요. 뉴스9의 새로운 MC가 얘기한 겁니다. 네. 가는 곳마다 함께 사진 찍자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특이한 장관. 역대 어느 법무장관과도 다른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슈퍼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KBS에 나온 예, 실제로 온에어된 방송입니다. 앵커 어떻게 분께서. 되십니까? 자, 이걸 앵커가 고쳤어요. 앵커가 사실 뭐 멘트들 이렇게 손보기는 하죠. 자기의 그걸 담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한 원 작성자 기자가 작성한 멘트는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정파를 모두 아우르는 슈퍼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와. 내부 검열 너무 아까 제가 밋밋하다 생각한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지금. 이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와. 이렇게 하는 게이트키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걸러내고 네. 오히려 더 담백하고 객관화시키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네. 이 객관적으로 쓴 멘트를 이 그냥 시적 표현으로 승화시켜 버리네. TV조선이 긴장할 만하네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앵커 멘트가. 이게 총선 전략인 거죠. 이게 지금 총선 전략이고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박민 사장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가운데로 평평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길게. 여권에 기울도록 만드는 그런 운동장을 원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자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과정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떠한 본인이 나가겠다는 표현하기 전부터 이제 언론들이 윤석열
그래서 후보자일 때부터 이제 공식화시킨 것이 언론이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작업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겠죠. 네네. 땡뉴 뉴스의 부활로 KBS 조금 전에 패널들의 보이콧 분위기 얘기했는데 KBS 뉴스 관련된 뭐 기자들이나 이런 PD님들, 작가님들 내부에서도 보이콧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뭐 보이콧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제작을 거의 뭐 거부를 하겠다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단 같은 거잖아요.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같은 거여서 사실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긴 해요. 또 저는 노동조합 대표이기도 해서 제작진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편집을 가지고 내부 검열을 하기 시작했죠. 내부의 게이트키핑 자체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려서 내부 검열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심지어 저는 여러 지금 막 기자회견에 이렇게 좀 많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면 딱 하나 달라진 거예요. 박민 사장 들어오고 나서 KBS 카메라가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하나 KBS 카메라. 달라진 점은 그럼 자, 이거 자사 보도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그 자사 보도도 이것도 역사고 기록들이고 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 자체도 이제 뭐 내부 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부의 제작진들이 하는데 어느 순간 뭐 이게 뭐 폭발하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뭐 제작 거부라는 그 보이콧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폭력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뉴스라는 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영상 기자들이 영상을 찍고 그걸 갖고 이제 들어가서 저희는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고 그래픽을 입히고 막 다양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뉴스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위에 데스킹 과정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면 조금씩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 모이면 땡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한 사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게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지속되면.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건데. 네. 댓글에 주혜나님께서 KBS는 백기 투항해서 밥그릇 지키기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인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언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봉장에서 투쟁에 앞서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주 KBS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영상과 술친구라는 작자가, 방송의 박자도 모르는 작자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 꽂혔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저 용산의 낙하산이 아니고 저 정권이 아니고 바로 국민들이 가는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을 묻는 공영방송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하지 마라. 노조 결성하지 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굽혀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그 권리 찾기 위한 것이 노동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고개 숙여라. 할 말 하지 마라. 진실을 밝히지 마라.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추정해라. 그러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방송산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과 방송산법 다르지 않습니다. 그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그 선동에 KBS 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방송국 본부장님 저기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지금 대본도 안 보이는데 네. 어떤 심정과 어떤 준비, 어떤 네. 절실함으로 얘기하셨나요? 네, 제가 좀 제법 이제 더 말을 했는데 4분 넘게 올라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우리 KBS 현장 나온 취재 기자가 이제 인사를 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무대로 올라갔는데 정말 딱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 야 머지않았다. 우리 KBS의 로고를 가리고 잘못하면 돌팔매질 맞아가면서 할 날이 머지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멘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심정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걸 경험도 했었고
그만큼 절박하고 예.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서 결기와 너무 그런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촛불 집회 때 음, 그때 최순실 사태 때 네. 촛불 집회 나가면 진짜 마이크 태그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태그에 MBC 달려 있으면 하도 막 욕 먹고 하니까 태그 떼고 맞아요. 이제 마이크 네. 들고 방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민들은 다 아시죠.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답답하죠. 안타깝네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아까 그 댓글이 더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여전히 그러면 정말 다 뭐 마이크 놓고 뭐 제작 거부하고 파업하고 막. 그런 또 막 마지막에 극단의 어떤 뭐 투쟁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바로 잡아지고 네. 그 내부에 또 건전한 협의를 통해서 네. 뭔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매우 막 극단적인 뭐 투쟁만이 다 투쟁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까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시민분들도 이제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저희도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데 싸움의 방식이란 건 너무 다양해서 꼭 파업을 안 하면 가만히 있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좀 한번 이해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경로로 열심히 싸우고 있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언론인들이 성실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걸 왜 욕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너 밥그릇 때문에 거기 온 거 아니야 라고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비상식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러 온 이동관이나 박민 사장한테 우리가 그 잣대를 내밀어야지. 왜 언론인들은 이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여기에 성실한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비판은 우리부터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보고 지난주에 KBS 예. 본부에서 이제 박민 사장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예, 예. 어땠습니까? 이거 실제로 행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 엊그제 이제 제가 네 군데 이렇게 사법, 수사, 뭐 이렇게 노동 관련 기관들을 쭉 돌면서 네.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록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목록. 꽉 차 있네요. 네, 꽉 차 있죠.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남부지검에 가서 방송법 위반 사항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담긴 내용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었던 주진우 라이브 하차 과정에서의 그 권한도 없는 자들이 행했던 그 위반 사항들. 근데 그런 것들이 특집 방송으로 대체되면서 편성 규약을 위반하게 됐죠. 그리고 그게 또 이어져서 딸린 우리 스텝 식구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으로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그런 네. 맥락들. 남부지검에 그걸 넣었고요. 방송법 위반 들어갔고요.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이라는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 근로감독을 나와라. KBS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다. 건건이 우리가 고발할 게 아니라 너네가 와서 한번 봐봐. 그냥 뭐 불법 천지야 이거.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위법한 것들은 고용노동부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자, 부당 노동행위 대부분의 것들이 부당 노동행위죠. 왜 방송에 저희가 제작 환경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근로 조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참히 깨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로 단체 협약과 편성 규약이라는 사실은 방송법과 노동법이 위임해둔 그런 규약들을 다 깨부수고 있으니까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 협약을 잘 이행해라. 너무 안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공정방송위원회라고 이제 저희가 이런 논란이 될 때 노사가 만나서 이렇게 다투는 그 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단협에 명시된 대로 개최 요구를 하면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사측이 그냥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라. 그 가처분을 빨리 받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들을 저희가 취해놓은 여기서 제일 상태고. 센 처벌이 가는 건 뭐예요? 제일 큰 거. 그게 아마 특별 이제 근로감독 나와서 여러 가지로 아마 그것들이 막 가지를 치면서 갈 텐데 뭐 최대 저희가 법률 검토 받은 바로는 뭐 3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뭐 징역 3년 이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예,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KBS는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은 저기 회사 못 다니죠. 이게 부당 노동 행위라서 이게 왜 공정한 언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노동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네. 계신데요. 이게 MBC 그때 파업과도 관련되는데 판례가 언론인들이 이제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노동 조건이 돼 있어요. 판례로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것이죠.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정한 언론을 만들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회사는 노동이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노동과 관련되는 것이 이 공정 언론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노동 조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회초리 드는 것을 가장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티님인데 티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분노 게이지가 막 올랐을 것 같은데 저도 한 1년 정도 분노 게이지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푸는 시간을 좀 아니 풀어야지 안 그러면 병이 되거든요. 병이 날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단단히 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자리를 피할까요? 해주세요. 저는 사실 KBS 더 라이브 막내 PD들이 마지막 방송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울컥했거든요. 막내 PD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죄를 묻고 제가 형량을 10대로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오, 먼지는 안 해요 아파. 먼지나. 오. 아우 오. 아니 이거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 이 스냅이. 제가 먼지 나서 우리만 피해를 보는 방송이라서 박민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지. 네, 어떻게 조금 풀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사장님한테 이거 몇대 링크 좀 때리는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10대는 부족하죠. 박민 때문에 네. 자, 그럼 거꾸로 지금 때려. 박민 때문에 KBS가 이렇게 좀 네. KBS 때문에 TBS가 가려진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납니다. 이제 뒤로 이거 진짜 선생님이 화났을 때 정말 진짜 화났을 때 때리는 전 거. 아, KBS 제작진들 대신해서 그 쌍팔년도 스타일이죠. 네, 대신해서 때렸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 네. 그러니까요. 자, 제작진에게 프로그램은 자식과도 같은 것인데 시청률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유 없이 지금 프로그램이 폐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KBS 더 라이브 폐지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김준우 변호사님의 주장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편성을 책임지는 본부장들에게 제작진들이 여러 이제 항의를 하고 이게 뭐 조금 우리 시스템적인 것 말씀드리면 이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전에 편성 규약에 따라서 이제 편성위원회라는 것들이 이제 열려요. 그러면 PD 제작진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번에 하차 폐지 관련해서 이제 사측의 이유를 뭐 따져 묻고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도 이제 편성위원회가 오후에 이 약속까지 그래요? 했는데 어머. 사측 위원들이 안 나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약속까지 해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막 무도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몰라서는 아니거든요. 이 양반들도 다 30년 가까이씩 다 KBS 밥 먹었고 방송쟁이들인데. 그게 의무사항 아니에요? 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보자는 건지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대답이 또 그렇잖아요. 뭐 시사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률 1위를 찍고 그 이번에 아까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시민들이 좋아하는 순위들도 나오고 하는데 4위였습니다. 전체. 그런데 그냥 이 TV의 뭐 정체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전혀 뭐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들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제작진들이 지금 더 막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네. 시청률을 수신율. 거부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하겠다. 예, 예, 오히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프로그램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때 김진우 변호사님도 이제 얘기하신 취지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배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불법의 경향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게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게. 근데 박민 사장은 정말로 낙하산으로 와서 자기는 그렇게 막 다 저질러 놓고도 그 법적이라는 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뭐 1년을 있을지 일단 보궐임기 자체는 1년이니까 그 이후에 떠나고 나면 그 KBS에 남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저는 정말 그렇게 봐요. 이게 오늘 사실 언론노조 35주년 행사도 KBS에서 와서 네. 하고 갔거든요. 35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자산이고 유산이고 국민들의 재산인데 이런 것들이 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방치돼 버리면 박민은 떠나면 책임이 없죠. 근데 그 나머지의 책임들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오롯이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럼요. 거고 KBS 구성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겠죠. 제가 제작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래도 TBS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을 다 마지막까지 뭐 인사를 다 했어요. 준비 기간에 걸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최소한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쵸? 끝내버린 거잖아요. 갑자기. 네. 그거는 제작진에게 굉장한 큰 상처고 제가 제작진들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큰 상처거든요. 특히 저는 방송작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제까지 자식처럼 돌봐오고 시청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그 시청자들을 늘리는 그런 재미 그리고 그분들과 약간 소통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딱 단절된다? 그거는 정말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제작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다가 네. KBS 사보가 있더라고요 1층에. 사보? 네, KBS 네. 사보. 사측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저건데 이 옆에 뭐라고 지금 또 써있어요? 실내로 여는 통합의 창 KBS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떤 사시 같은 좀 그런 상징일 텐데 지금 KBS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KBS 사장이 뭐 사과문이라고 해서 쭉 올려놨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KBS 하겠대요? 사장에 나오는 사람이면 네. 지금 KBS에서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수신료 분리징수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한 줄 말도 없이 그냥 경영 위기만 이야기해요. 뭐 몇백억 적자다. 그거에 이제 근원이 되고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정부와 이야기해서 뭔가 풀어내야겠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배임이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와인님 약간 졸려 보이시니까 아닙니다. 박민 사장에게 한마디 하시죠. 전하고 싶은 영상 편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차피 편지요? 본인 소속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본인 Y잖아요. 저희가 낙하산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 조직인데 YTN이 네. 이명박 때 하도 당해가지고 네. 그 낙하산의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아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냥 얼른 가라. 네. 어, 기세를 몰아서 와인님의 해초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님의 네. 해초리의 주제는 저의 회초리의 주제는 KBS를 문화일보로 착각한 죄. 몇 대? 형량 몇 대? 형량. 응. 저는 팔 아프시죠? 때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뭐야? 찌르기. 찌르기. 재밌는데? 좋아요. 강력한 이거 찌르기로 응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를 재밌다. 찔러요? 아, 그건 언급하지 않겠어요. 한상영역. 네. 네. 찌르고 빨려. 아, 찌르라고요? 알았어요. 찔러야죠. 구멍 날 때까지 제가 찌르도록 다 합니다. 네. 찌르기. 네. 많이 네. 좀 약해. 저분이 뭔가 좀 통쾌하지 않나요? 모성에 자극하는 스타일이야. 네. 더 강하게 찔러야 했나요? 네. 다시 찔러. 괜찮습니다. 자, KBS를 문화일보로 착각한 죄.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KBS를 문화일보로 오인한 모양이다. 그가 일하던 문화일보는 사기업이다. 사주의 언론관이 그대로 기사에 반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는 다르다. KBS의 주인은 사주가 아니라 시청자들이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말씀해 주시죠. 이 문화일보는 현대차 그룹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대주주예요. 아, 네. 그리고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은 이 아까 뭐 K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검열이 어떻게 보면 내면화돼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일단 사주에게 해가 되는 기사는 안 쓰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KBS는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네. 뭐 저도 취재 기자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만나본 KBS 기자들 만나보면 뭐 사주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KBS의 이익에 봉사한다 네. 이런 생각도 크게 없어요.
그냥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을 맞아요. 다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박민은 사실 KBS의 사주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있던 사주 있던 회사에서 쭉 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재산인 KBS가 윤석열 대통령 거다. 대통령을 뭔가 반대하는 사주를 거스르는 기사를 구성원들이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M님에게도 회초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님의 저는 이거 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돼요? 네. 왜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이 M님이 이 회초리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드셨어요. 겁을 많이 먹으셨어요. 왜?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거 어렸을 때 같아요. 많이 맞았어요? 아 솔직히 예, 그런 기억, 아픈 기억도 말 많이 잘 있고. 들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어도 때리던 약간 아. 그게 약간 쌍팔년도 시절이잖아요. 지금 네. 그게 부활해서 이것도 이제 부활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도, 예. 네, 이걸 준비하셨죠. 하도 우리가 MBC 뭐 하면은 꼬투리 잡고 소송 걸고 심의하고 막 이러니까 네. 차마 이거는 제가 못 들겠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를 하나 꺾어왔더니 회초리보다는 채찍 느낌인데요? 이게 더 아파. 케이님 표정이 좀 안 아, 좋으시네요. 네. 조합 사무실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조합 거면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M님이 회초리를 든 이유는 이유는 저는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빼앗아간 죄. 몇 대 때리실 겁니까? 깔끔하게 네. 딱 한 대 때리겠습니다. 설마 한 대라고? 한 대 때리고 하도 한 대 지금 맞기. 꼬투리 어때요?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기 어때요? 네, 이거 네. 깔끔하게. 이거 네. 깔끔. 때려요. 네. 때린 거요? 아니야, 아니죠? 아직 이게 됐어. 어색했었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와. 아 부러졌어. 오 진짜 여러분 이거 부러뜨렸어. 이 MBC 부러지지 않았어요. 결기입니다. 꺾일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뭐 하여튼. 박민 너는 곧 부러질 것이다. 이걸 예고한 겁니까? 좋습니다. M님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그러니까요.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기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갤럽이 한국 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만 18세 이상 1,001명한테 네.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에 관해서 물은 결과 오차범위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왜 그걸 지금 다 모르겠어요. 사람이 공영방송 장인어른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문제 받을까? 아, 네. 자세한 건 선거 여론 심의 네 보시고 회초리 맞아야 되겠네. 좀 맞아요. 때려요. 네. 이 조사에서 1위가 드라마 연인. 연인. MBC. 아,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MBC 연인 드라마 끝났습니다. 연인. 너무 아쉽습니다. 네 2위가 2위는 나 혼자 산다. 오, MBC 나 혼자 산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야. 네. 3위는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근데 4위가 더 라이브인 거야. 어, 네. 진짜 예능. 그러니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의 4위의 더 라이브를 그냥 폐지시켜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죠.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1000건 이상이 넘으면은 답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예, 있다면서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아. 글을 지금 남겨가지고 했고 더 라이브 관련된 것만 10개가 넘고 넘게 네, 올라왔어요. 10개 그럼 넘는- KBS에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KBS가 이 지금 소통의 방식에 네. 엄청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자회견 한 날 비공개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비공개 비공개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거예요. 박민의 기자회견에서 예, 기자회견. 그리고 비공식이에요? 비공개 기자회견. 뭐 기자들은 부르긴 불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제한적인 이 네. 기자들만 받아서 들어가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잖아요. 미디어 쪽에 기자님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반론이라는 게 안 나와요 지금. 그럼 그 대응해야 되는 부서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를 미루기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끝까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거는. 네, 신뢰가 쌓이는 건 아주 오래 걸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만큼 올리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고.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면 네, 더 라이브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막 같이 협력도 하지만 내부 프로그램으로는 경쟁도 하는 사이고 하지만 경쟁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약간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정말 재미있게 시사 문제를 나름 균형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님께서 회차마다 OX 문답 회출 이거 좀 별로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재밌게 OX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그래도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OX를 했는데 네네. 자
김건희님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님 들어오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OX 판도 지금 바꿨어요. 더 짱짱한 걸로 각자 OX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의견 한번 물어보겠다고 넘어가. 자, 1. 땡윤 뉴스를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 올라간다. 길림은 중립. 나머지 분들은 X, M은 O, Y는 XX. 우선 M은 왜 O예요? 혼자만 오니까 뭐 벌칙 같은 거 있어야 돼. 아니, 이유가 물어봐가지고 설득이 되면 벌칙이 아니고 이유가 전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이거보단 오를 것이다? 네, 요거보다 한 1, 2%는 오를 거다. 아까 1, 2%는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방송 전. 네, 이거. 1, 2% 오를 거다. 그 의미는 정도는- 없지만 이게 의미 있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이 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이제 다 알잖아요. 땡볕 뉴스가 어떤 의미고 네. 이게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새 바뀌었구나. 근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면서 이렇게 갈 텐데 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뭐 중도층을 끌어들이거나 이러긴 어렵다라고 봐요. 거기서 오히려 마이너스일 텐데 네. 지지층을 좀 끌어올려서 한 1, 2% 오르지 않을까. 오를 것이다. 우리 길림은 왜 중립입니까? 네. O도 X도 아니다. 뭐 정답이라고는 뭐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더 사실 이게 윤석열 지지율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이권 카르텔은 자신들이 이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우선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땡볕 뉴스의 목적도 그들이 이익에 부합하면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땡볕 뉴스를 너무 이렇게 일면적인 측면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이익들을 이렇게 위한 것임이 약간 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있으면 그게 제일 크게 또 나올 것이고요. 그거는 윤석열 지지율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뉴스로 또 윤석열 지지율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등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 길림은 진짜 시각이 입체적이다. 입체적이다. 진짜 다르네요. 기준이 많네요. 길림. 오. 이게 길림이시잖아요. 저희한테 길을 제시해 주시죠. 자신 있게 넘어- 말씀하세요. 네. 지금 넘어가- 349분이 와! 갑자기 왜 몇백 분이 어떻게 보고 아까 왜 그러지? 회초리에 분명히 누르신 거 아니에요? 100대였거든요. 200분이 안 넘었는데 갑자기 350분이 폭력적이고 저 선정적인 발언 댓글 보대 동원된 거 아니죠 지금? 네. 김건희님, 네. 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네.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좀 소통을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OX 갑니다. 신문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KBS 수신료 징수 급감이 예상된다. 하나, 둘, 셋. 차마 들지 못하고 계시는. 네. 오, KBS 그러면 마지막.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X. 그러면 안 MBC도 된다. 그러면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진짜. 네. 하지만 앞으로 KBS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렇죠. 노력들을 계속 알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공블리들이 많이 좀 보여주시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떨어져서 이게 KBS를 뭔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마 지금 박민 사장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수신료 급감하면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부터 내쫓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당민 임기는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 둘, 셋. XX. 길림은 왜 X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선 전까지 전에 잘립니까, 박민? 입체적으로. 일단 뭐 어떤 역할을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박민 씨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의 임기는 이제 두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용산의 결정, 하나는 이제 이 KBS 내부의 투쟁 이거에 어떤 그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의 이 투쟁을 박민 씨가 아마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뭐 오히려 안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총선 전략에서 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빠른 시기 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조직적인 일들이 잘 성공된다면 네. 굳이 그를 거기에 놔둘 필요가 있을까? 그렇군요. 네.
KBS 분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내부 투쟁이 강하면 아. 박민은 쫓겨난다. 음. 네, 좋습니다. 강해도 안 쫓겨난다. 이분들이 입체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평면적이에요. 단순해요. 한쪽이잖아. 우리는 이런 길림 같은 사고를 못 한다고. 아. 알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위태로운 공영 방송은 KBS다. 하나, 둘, 셋. 오, 각자 저희가 위태롭습니다. KBS가 가장 위태롭다. YTN은 예. YTN 아니 YTN은 이제 공영방송에서 아예 이 자리에 못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민영화되고. 예, 슬프다. 그래도 본인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예. 아니 안 되게 막을 거잖아요. 막을 거죠. 네. 예. 저희는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더 세네. 아니 길림은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왜 안? 저도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 다음 주인가요? 네, 네, 다음 주. YTN에 대한 이제 그 유진 기업에 대한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위험한 게 있어서 그렇게. 그 재승인 심사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일주일 만에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예. 모든 제도를 지금 그렇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제도 자체를. 예. 아니 저는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진그룹의 변호인 이상인 이게 사실 오늘 보고 되게 놀라운 뉴스였거든요. 그렇네. 맞아요. 자기가 사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실 사전에 뭐 좀 고백을 하든지 완전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네. 다 그걸 알고도 지금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조용히 가려고 하다가 이제 YTN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서 좀 폭로가 된 거여서 네. 어떻게 한 3년 넘게 변호인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거를 특수관계인이. 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김건희님께서 댓글로 그 박민은 보궐로 들어온 거 아니냐, 자녀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자녀 임기가 지금 대략 1년 정도 남았죠. 11월 29일 김희철 전 사장 얼마 안 남았어요. 보궐로 남았으니까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공영방송은 댓글로 몇 분이 MBC 아니냐. 또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또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3개사가 겪었던 것들이 한데 모여서 어느 순간 MBC로 몰아치지 않을까 네. 좀 싶기도 한데 잘 대비해서 좀 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300 아까 50분 넘게 지금 이제 300 거의 50분 계속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블린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학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길리님의 한 줄평. 네. 오늘 방송의 한 줄평. 지난주에 뭐였죠? 경로우전송으로 네. 새로운 또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신조어는 아니고. 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오늘 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네. 그 시청자 댓글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진작 잘하지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것 같아. 이번 투쟁을 통해서 공유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공유지. 공유지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냐면 사실 영국 같은 데서 숲을 옛날에는 그냥 왕이 다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 사냥도 하고 거기서 나무도 베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숲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만드는 게 이제 공유지 협약을 만든 게 있어요. 지금 KBS, MBC, YTN, TBS를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어려운 난관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진작 잘하지라고 하는 건 사실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을 뺏들어 갔다고 했을 때 뺏긴 것들을 실제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공영방송 내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유지로 만드는 작업 과정에 네. 지금 시청자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더보기란에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 운동 받고 있어요. 그리고 YTN 와주라 시민주유주 운동 링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은 힘들이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공블리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분들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뭐 YTN은 지금 사용화의 벼랑 끝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내일은 방통위에 가서 이동관 이상인 기피 신청을 할 거고요. 거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시민주주
320여 분도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서명을 해주셨고 그게 안 되면 집행정지 가처분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겠습니다. 또 특히 시민분들은 그 YTN 시민주주 운동 와주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누차 강조드리지만 기부가 아니라 본인의 자산이다. 그래서 의결권만 위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TBS. 네, YTN 지부장님께서 여기 못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듣고 제가 네. 갑자기 확 놀랐고요. 저도 만약에 TBS가 연말까지 아무 뭐 해결 방안이 없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못 오잖아요. 언론화사 좀 오래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오래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공영방송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네, 같이 싸워주십시오. 네. 면목 없습니다만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MC? 이번 상황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또 이 과정 자체가 저희 구성원들이 어떻게 싸우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구성원들이 결코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KBS 힘내 노조 잘 싸워주세요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KBS. 예, 저도 다 비슷한 말씀이고요.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정말로 그 YTN도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고 네. TBS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서막이긴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좀 내부 싸움을 저희도 좀 더 단단하게 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분들은 민영화가 돼도 사정이 바뀌어도 이분들의 월급은 따박따박 나옵니다. 다만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싶지 않은 참 언론인들의 목소리고 투쟁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론아싸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뭘 하셨죠? 네? 본인